미궁의 살인마 잭 더 리퍼 136년간 숨겨진 충격적 진실. 1888년 세계의 중심이라 불리던 대영 제국의 수도 런던. 번영과 영광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산업혁명의 그늘 아래 이스트엔드의 화이트채플은 가난과 질병, 범죄가 들끓는 무법지대였다. 그리고 바로 그곳, 인간의 절망이 모여든 거리에서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미스터리한 살인마가 깨어난다. 사람들은 그를 잭 더 리퍼라 불렀다. 오늘 우리는 136년간 봉인되었던 그의 정체를 둘러싼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파헤쳐본다. 제1장 공포의 서막, 화이트채플의 비명. 1888년 8월 31일 새벽, 어두운 골목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앤 니컬스. 두 아이의 엄마였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남편과 헤어진 뒤 거리의 매춘부로 전락한 비운의 여인이었다. 그녀의 목은 깊게 베어 있었고 복부에는 잔혹한 자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처음엔 단순 강도 살인으로 여겨졌던 이 사건은 훗날 런던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연쇄살인의 시작에 불과했다. 불과 일주일 뒤 두 번째 희생자 애니 체프먼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범행 수법은 더욱 대담하고 잔혹해졌다. 희생자의 배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고 놀랍게도 그녀의 자궁이 사라진 상태였다. 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닌 해부학적 지식을 가진 자의 소행임을 암시했다. 런던 시민들은 경악했고 스코틀랜드 야드는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범인은 비웃기라도 하듯 수사망을 유유히 빠져나가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시작한다. 제2장 지옥으로부터 온 편지와 광기의 조롱.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자 언론사와 경찰서에는 수백 통의 편지가 쇄도했다. 대부분은 모방범죄나 관심병자의 소행이었지만 그 중에는 진짜 범인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편지들이 있었다. 친애하는 사장님이라는 문구로 시작된 편지에서 범인은 최초로 자신을 잭 더 리퍼라고 칭하며 다음 범행을 예고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1888년 10월 16일 화이트채플 자경단 단장에게 소포 하나가 배달된다. 그 안에는 지옥으로부터라는 제목의 짧은 편지와 함께 인간의 신장으로 보이는 물체가 들어있었다. 내가 한 여자에게서 빼낸 신장 반쪽을 보낸다. 나머지 반은 내가 튀겨서 먹었다. 아주 맛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실제로 네 번째 희생자 캐서린 에드워즈는 신장 한쪽이 사라진 상태였다. 범인은 이제 단순한 살인을 넘어 경찰과 사회 전체를 향해 끔찍한 조롱을 던지고 있었다. 런던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잭 더 리퍼라는 이름은 악마의 동의어가 되었다. 제3장 왕실의 그림자, 충격적인 음모론, 미궁에 빠진 수사, 늘어나는 희생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곳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바로 영국의 심장, 왕실이었다. 일부 연구가들은 당시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이자 왕위 계승 서열 2위였던 엘버트 빅터 왕자를 잭 더 리퍼의 배우로 지목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엘버트 빅터 왕자가 비밀리에 화이트채플의 매춘부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고 이 사실을 아는 희생자들이 차례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왕실의 치부를 덮기 위해 여왕의 주치의였던 윌리엄 걸 경과 마부존 네틀리 그리고 비밀 결사 조직 프리메이슨이 합세하여 벌인 거대한 음모라는 이야기였다. 실제로 윌리엄 걸경은 해부학에 정통한 의사였고 희생자들의 시신에서 발견된 자상이 마차 오른쪽에서 가해진 것 같다는 분석은 마부였던 존 네틀리의 존재와 맞물리며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왕실은 이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잭 더 리퍼의 마지막 희생자로 알려진 메리 제인 켈리의 살해,
현장이 유독 다른 사건에 비해 잔혹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녀가 엘버트 왕자의 아이를 낳은 장본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왕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쉬이 가시지 않았다. 과연 세기의 살인마 뒤에는 대영 제국의 거대한 권력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 제사장 126년 만의 추적, DNA가 지목한 범인. 시간은 흘러 2014년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잭 더 리퍼 사건에 주목하게 된다. 영국의 한 아마추어 탐정이 네 번째 희생자 캐서린 에드워즈가 살해 현장에서 지니고 있던 스카프를 입수했고 저명한 유전학자에게 분석을 의뢰한 것이다. 126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한 과학적 추적이 시작되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스카프에 묻어있던 혈흔과 정액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결과 한 명의 인물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그의 이름은 아론 코스민스키. 폴란드계 유대인 이민자 출신의 이발사였다. 그는 당시에도 유력한 용의자 선상에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인물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특히 여성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보였다고 한다. 마침내 1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희대의 살인마 잭 더 리퍼의 정체가 밝혀지는 듯했다. 결론 끝나지 않은 미스터리. 하지만 이 DNA 분석 결과는 곧바로 거센 반박에 부딪혔다. 스카프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DNA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은 모계를 통해서만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어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결국 아론 코스민스키가 진범이라는 주장 역시 수많은 가설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 잭 더 리퍼는 누구였을까? 가난과 정신병에 시달리던 불운한 이민자였을까? 아니면 왕실의 추악한 비밀을 감추기 위해 동원된 거대한 음모의 하수인이었을까? 혹은 완전히 다른 제3의 인물이었을까? 136년이 흐른 지금도 잭 더 리퍼는 런던의 짙은 안개처럼 우리의 곁을 맴돌며 풀리지 않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어쩌면 그 해답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버렸는지도 모른다.